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바뀐 지가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습들을 보면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특정 당과 특정 정치인을 과도할 정도로 칭송을 하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한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이러한 시국이다 보니까 저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철 탈 때, 이동할 때, 쉴 때 쇼츠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쇼츠들을 중심으로 정말 심각할 정도의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재명에 대한 신격화, 이건 무슨 조선 노동당 TV에서 김정은 수령 동무 동지를 갖다가 막 칭송을 하고 과도하게 빨아제끼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사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이런 식으로 막 품격이 있다고. 품격은 뭔 놈의 얼어 죽을 품격입니까? 가가지고 G7 패싱당하고 트럼프가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출국 현장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품격이 느껴진다. G7 정상회의 출국 현장 이러면서 진짜 거창하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김혜경 내조 현장 이러면서 대통령의 팔을 살포시 잡아주는 손. 이게 이재명이가 손용공 시절에 팔을 다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야 봐라 우리 이재명 수령동지께서 여기 팔이 불편하신데 김혜경이 이렇게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질 정도로 과도한 칭송과 찬양을 현재 대한민국 언론들이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9분팔 받침손이라 해가지고 그의 팔이 굽었다, 그는 9분팔로 의산을 든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힘들 그의 팔을 조용히 바친다. 야 참 이러한 싸구려 정치 감성팔이 쇼가 아직도 먹힌다는 게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이거 북한에서 나가서 먹혀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절 정도가 된다는 게 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딸들이 카드뉴스를 제작해가지고 되도 않는 감성팔이를 하고 막 포장을 해가지고 훈훈하다 이러면서 그냥 김정은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북한 주민들처럼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인데 조용한 내조, 품격의 상징 이러면서 온 언론들도 김혜경 찬양,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이재명 수령 동무의 와이프 김혜경을 갖다가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이가 과연 이렇게 찬양할 인물인가?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를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문재인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 병 걸린 놈보단 나으니까.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화이팅. 참으로 이 조용한 내조 품격의 상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이재명이는 또 과거에 휘어진 팔이답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했었죠. 팔을 다쳤다는 내용 자체는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사실상의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재명이가 정말 팔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건 손용공 때 다쳤다는 팔이 오한말을 들 때는 불편한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건지. 자 근데 이 오한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이거 어색하지가 않다. 이렇게 오한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팔을 갖다가 누가 걸어 다닐 때 받쳐줘야 될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골프는 어떻게 치러 간 것인가? 여기 이제 유동규랑 김문기는 저기 평행세계 우주에 다른 사람인지 참으로 궁금한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이제 탬버린 영상 요게 이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썸네일 달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탬버린은 뭔 소리고 거기 김혜경은 또 왜 나오는 것이냐, 해준TV 이제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김혜경이가 탬버린을 쳤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 유튜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탬버린도 아니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거를 갖다가 탬버린이라고 선동을 한 건데 보시면은 카메라죠. 카메라로 청소년 애들이 교육을 받는 현장을 찍는 겁니다. 그 촬영을 한 거를 갖고 콜걸 프레임을 씌우고 탬버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만약에 이러한 식의 선동을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또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또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법적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한다면 가만히나 있겠습니까? 즉각 고소 고발이 들어갔겠죠. 민주파 출소를 통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했었냐?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 탬버린 흔든다고 오마이TV 무슨 각종 좌파 언론들 나서가지고 김건희도 탬버린 들고 춤추게 하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롱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틱톡도 보시면은 이런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줄리 폴리, 김건희 탬버린, 김건희 관종, 김건희 줄리 이런 식의 영상, 이런 식의 선동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와 있는데 이들에게 법적 조치가 뭐 제대로 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좀 강하게 취하셨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탬버린 검색하면 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탬버린 치며 부추겼다. 뭐만 하면 탬버린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악의적인 프레임,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선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탬버린에 관해가지고 이 정말 팩트가 무엇일까? 심지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얘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과거에 보도를 했었는데, 자,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자꾸 탬버린 거리면서 악의적인 날조가 섞인 명예훼손을 일삼는데, 요것과 관련된 팩트는 무엇이냐? 2005년도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에서 무슨 뭐 탬버린을 흔들었다, 이 좌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김건희 여사께서 과거에 시각예술 교육을 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좌파들이 뭐라고 지금까지 하고 다녔습니까? 김건희 탬버린, 줄리 탬버린 들고 춤추게 하는, 이러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삼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실체는 청소년들에게 시각 영상을 교육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악의적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오늘 김혜경이가 과거에 뭐 어디 가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진짜 뭐 탬버린을 흔들었다, 콜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명을 붙여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 저들이 가만히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 보니까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선동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지금이 현재 2025년 6월이거든요. 이제 7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무슨 또 이걸로 갖다가 또 바다 호랑이라 해가지고 세월호 영화를 아직도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화를 만들 거면은 무한공항부터 저희 특검을 하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아, 여러분들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영화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 언론에서는 또 무한항공이라는 키워드를 딱 삭제하고 제주항공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죠.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거나 좀 언급하고 이런 거나 영화를 만들 것이지 세월호 영화, 뭐 치유의 영화다, 아직도 이 참사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세월호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화나 만들고 계속 팔아먹겠다 요거고, 무한공항은 파면 팔수록 우리에겐 손해밖에 없으니까 이용할 가치가 없고 이거는 뭐 묻어버리자, 요게 지금 얘네의 스탠스 아닙니까? 얼마나 비열한 놈들입니까 진짜로.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요거 박근혜 정부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최종까지 전부 다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원심이 확정이 되면서 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가 걸렸던 박근혜 정부 인사 9명은 전부 다 무죄가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의 권한일 뿐이라면서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도 그렇고 세월호 관련된 것들이 차근차근 박근혜 정부에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영화를 만들고 감성팔이를 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들이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인지를 전 너무너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습하고 쪄 죽을 것 같은데도 지금 한기가 돋아요 진짜로. 이들이 얼마나 진짜 인간의 가죽을 쓰고 있는 악마들인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러면서 이제 한겨레 측에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워딩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고함 치는 분이 있던데 들어오라 하시죠. 무한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뭐 이야기를 듣고, 아, 여객기 참사 얘기였어요? 고함 치는 분이 있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와중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고함을 치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뭐 고함 치는 분이 있던데 들어오라 하시죠. 뭐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아, 여객선 참사 얘기였어요?
그 고함 치시는 분이 있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좀 들어와서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탄핵당했습니다. 그때도 뭐 태블릿 PC니 뭐니 뭐 가짜 증거들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선동해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걸로 탄핵당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이걸로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충격 발언 난리 났다 이러면서 언론들이 뭐 보도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조선 노동당 TV가 돼가지고 아무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대한민국 현재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이재명을 빨아제끼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게 북한 김정은의 모두 발언할 때 그 간부들이랑 참석자들이 기계적으로 박수를 막 치고 있는 장면과 뭐가 다른지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발언 기회가 생겼다. 이재명 수령 동무께서 무려 발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안공항 유가족들에게. 박근혜 정부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죽일 듯이 물어뜯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온 발악을 했으면서 이재명이 돼버리니까 무슨 발언 기회가 생겼다. 이재명 수령 도무께서 그 무한항공 유가족들에게 너무 황송하게도 발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도 발언 기회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 때? 이재명의 답변이 더 가관인 게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선다고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탄핵 집회 열리고 온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정조준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충격 박근혜 무책임 발언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들을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들 너무나 조용하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언론들이 좌쪽 우쪽 가릴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우리 이재명 수령 동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갖다가 찬양을 하고 아이고 유가족을 만나가지고 발언 기회를 주셨다고 너무너무 황송하다 이러면서 빨아제끼기 바쁜 이 공산당 삼류 언론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저라도 이게 나서가지고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국 연방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인 모스탄이 이재명 관련된 또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방구 반박이라든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제 김동아가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민주파출소와 민주당에서는 제발 부디 모스탄 대사를 고소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떳떳함을 좀 증명을 해주시길 바래요. 고위공직자 하물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루머나 의혹이 생겼을 때 투명하게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